상위 1%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극강의 싱글 테이커였어요. 우리는 더 잘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신기록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으며 24시간 일을 해도 절대 지치지 않는 컴퓨터와 AI 때문에 경쟁에 대한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빠르고 더 강하게 쉬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번아웃입니다. 상위 1%의 능력자들은 번아웃을 피하면서도 그들의 수행 능력을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습관을 반드시 지켜냈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왜 멀티태스킹을 고집할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때 생산적이라고 느끼고 만족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대 효율과 다중 처리를 권장하고 칭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효율적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뇌는 컴퓨터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면 뇌가 이 일과 저 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두뇌의 능력을 일의 가짓수대로 분배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면 일의 질은 물론 양도 떨어진다는 거죠. 일과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게 보일지라도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아무리 수월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최대 40%까지 소모된다고 합니다. 상위 1%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극강의 싱글 테이커였어요.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스트레스와 휴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멀티태스킹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절대로 컴퓨터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다. 도박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중독성은 매우 강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블랙잭 테이블에서 다음 카드를 기다리거나 슬롯 머신의 레버를 아래로 당길 때 강력한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의 타격을 받습니다. 이 강력한 도파민은 어떤 일에 성과를 내기 전에, 즉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분비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승리가 아닌 승리를 쫓는 것에 중독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마트폰의 앱은 도박장의 슬롯 머신처럼 작동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각종 SNS에 화면을 내리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좋아요와 댓글, 메시지라는 잠재적인 보상을 쫓게 되죠. 이러한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스마트폰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의지력 전문가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월터 미셸 박사는 자기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구 대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닿는 거리에 핸드폰을 두고 이를 확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 주사기를 주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치워버리세요. 다이어트 할 때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숨기거나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처럼 최고의 집중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숨기거나 완전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일과 휴식의 비율을 완벽하게 유지한다. 우리는 보통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히 일을 합니다. 아니면 쉴 틈 없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일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신체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많은 피로를 가져오고 결국 번아웃을 가져옵니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들의 생산성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라도 2시간 이상 집중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위 1%의 능력자들은 보통 60분에서 90분 단위로 집중하고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더 이상 갈아넣기식 업무 처리 방식을 택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짧은 산책을 합니다. 유명한 작가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그에 져서 최고의 나를 꺼내라에서 걷기에 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휴대용 녹음기를 챙기는 이유는 걸으면서 표면의 생각이 거치면 내 다른 부분이 끼어들어와 말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고의 작가와 사상가들은 걸으면서 뇌가 휴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걸을 때는 뇌에서 어려운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일부만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의식이 한눈을 판 사이에 창의력을 담당하는 잠재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는 절대 알아낼 수 없었던 것들이 걷고 난 직후에는 예외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멀리까지 걷기에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게라도 시간을 내서 산책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창의력을 얻기에는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 기기를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의학적으로 매일 밤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인의 65%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이 부족해진 이유는 스마트 기기의 영향이 클 거예요. 우리를 24시간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온라인 상태가 아니면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지게도 만들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수면을 3시간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잠들기 직전에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잠을 자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밤중에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컴퓨터로 달려가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종이에 적어두세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에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자면서 그 정보를 통합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이것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오늘은 1% 최고 성과자들의 5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다. 세 번째, 일과 휴식의 비율을 완벽하게 유지한다. 네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짧은 산책을 한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 기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이드 잡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결국 회사를 나와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먼저 만나봤다면 그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휴식 없이 4시간 이상을 달려버리는 갈아넣기식 업무 처리 방식이 저의 스타일이었어요. 이 때문에 피로와 두통은 항상 달고 다녔죠. 아마 이걸 버티지 못했으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멀티태스킹의 화신이었습니다. 정말 쓸데없이 바쁘고 정신은 없지만 사실상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책 피크 퍼포먼스에서는 업무 성과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도 몸과 정신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것. 성공 격언의 대표급인 포기하지 말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곤 있지만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않고 또 체력이 쉽게 바닥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묻습니다. 생산적인 두뇌 활동을 위한 당신의 아침 습관은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는 습관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꿈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배우고 또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의식은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은 자는 동안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동안 훌륭한 인사이트와 해결 방안을 생각해내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꿈을 기억해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훌륭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침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깨끗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침대를 정리하는 것은 깨끗한 마인드를 가지게 해줍니다. 다른 하나는 하루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부를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끝내고 집에 도착했을 때 정돈되어 있는 침대는 하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뇌는 8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뇌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잘 때 수분을 너무 많이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뇌에 충분히 물을 공급해줍니다. 네 번째, 반대손으로 양치를 합니다. 반대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반대손으로 양치를 하는 것은 뇌를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뇌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대쪽 손으로 양치질을 할 때 실제로 두뇌에 더 많은 자극을 만들어내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다섯 번째, 심호흡을 합니다.
뇌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칠 때면 뇌가 흐려지고 말아요.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낄 때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의 영양분과 산소를 소비합니다. 심호흡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6번째, 브레인티를 마십니다. 고투콜라, 은행빌로바, 사자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필수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 들어있습니다. 7번째, 차를 마시면서 일기를 씁니다. 무언가를 적는 것은 두뇌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적어내려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짜고 또 감사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썼을 때 좋은 점은 여러분들의 뇌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저에게는 비전 보드가 있고 저의 목표와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써놨습니다. 제 인생에 감사한 것들을 적어놓는 감사 보드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적어내려가 보세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8번째, 3분 정도의 간단한 아침 운동을 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운동이 아니에요. 단지 3분에서 4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입니다. 이것은 저의 심장을 뛰게도 하지만 두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피가 돌고 이것은 저의 뇌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9번째, 브레인 스무디를 만듭니다. 브레인 스무디란 두뇌에 정말 좋은 음식들을 넣은 스무디예요. 블루베리나 아보카도와 같은 두뇌에 좋은 음식들을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를 만드는 거죠. 10번째, 30분간의 집중적인 독서를 합니다. 많은 리더들은 독서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1년의 책을 1권에서 2권 정도 읽지만 CEO들은 한 달에 4권에서 6권을 읽습니다. 기억하세요. 습관을 먼저 만들면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두뇌 친화적으로 디자인해보세요. 그날 아침이 그날 전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어떤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 3가지의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모두 손 들어보세요. 거의 100%일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80%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하는 일도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가장 먼저 본다는 거죠. 이런 행위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방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십 개가 넘는 알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수십 가지의 해야 할 일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차라고 가정했을 때 눈을 뜨자마자 시속 0km에서 100km로 달리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습관을 고치는 것,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는 것. 한 연구에서 말합니다. 음식의 조각들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16번에서 32번은 씹어야 한다고 말이죠. 씹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음식은 여러분들의 소화 시스템을 과활성 모드 상태로 만듭니다. 신체의 모든 에너지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만 사용하게 될 거고 다른 데에 쓸 에너지는 없어질 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졸립고 피곤하고 무기력감을 느껴서 업무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말이죠. 효율성과 생산성을 생각한다면 음식을 충분히 씹고 삼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는 것.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죠.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기상하고 리처드 브랜슨은 5시 45분에 기상하며 오바마는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침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일찍 잤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달라요. 따라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깨어난 후의 시간을 리드해야 합니다. 알람 소리에 깨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어떤 옷을 입을지 급하게 결정하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몸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것이며 마음이 아주 급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가득 찬 버스나 지하철에서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속으로 욕도 하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 직면했다면 이미 굿모닝은 물 건너간 거죠. 승려들은 알람 소리에 깨지 않고 자연 소리에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낙엽이 굴러다니는 소리 등등 말이죠. 잠을 충분히 잤다면 눈을 감고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 소리가 없다면 냉장고 소리, 에어컨 소리, 창문 밖에서 나는 사람들 목소리를 느끼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그러기 위해선 일찍 잠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깨어난 후의 시간을 떠밀리듯이 보내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보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을 충분히 씹고 삼키기.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확인하지 않기. 세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저는 단 하루만 실행해봤는데도 마음이 느긋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살면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뇌가 선택과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더 이상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기로 결정 내린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더욱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과정이 점차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유사한 행동과 패턴이 생기고 우린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르죠. 전두엽의 역할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샐러드가 아닌 감자튀김을 먹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감자튀김을 먹는 것이 옳은가 또는 그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감자튀김을 구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감자튀김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한번 결정과 선택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실행과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가장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겠죠.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 5%라는 아주 소량의 시간만을 사용하며 나머지 95%의 시간 동안은 정신적으로는 깨어있지만 판단은 하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의식과 자유의지는 한 마리의 개미와 같습니다. 근면성실하게 항상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죠. 지난주에 자기개발 세미나에 다녀온 사람들은 현재 열정에 타올라서 목표를 세우고 북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과물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겠죠. 하지만 이 개미가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코끼리의 등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결국 개미가 도달하는 곳은 북쪽이 아닌 남쪽이 될 겁니다. 이 코끼리는 우리의 무의식과 같아요. 우리의 제한된 패턴, 제한된 신념과 같은 거죠. 아무리 개미가 열심히 발버둥을 쳐봐도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코끼리의 등 위에 올라서 있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긴 힘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 영원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먼저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코끼리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들을 그만 가져오세요.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며 우리의 신체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선택하지 않아요. 오직 환경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체육관을 가든 맥도날드를 가든
우리의 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적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자꾸만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의 마인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스미디어,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보도하며 여러분들의 이목을 다른 것들로부터 뺏어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뉴스와 신문을 17년 동안 잘 보지 않았어요. 17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CNN에서는 같은 뉴스만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긍정적이고 싶다는 것, 이것은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신문과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알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집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사건에 지배당하고 말 겁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이려고 노력해봐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가족은 사랑하고 친구들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것들은 안으로 들이세요. 팟캐스트, 영감을 주는 인터뷰, 책 등등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기부여학과는 필수겠죠. 매일매일 아니면 최소 한 주라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모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선택해놓은 환경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세 번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세요. 하루는 저에게 시간관리 스킬을 배우고 싶어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코치라면 그들에게 시간관리 스킬을 알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와 대화한 지 2분 만에 본질적인 문제가 시간관리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의 진짜 문제는 거절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였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하지 못해서 예스만을 외치다 보니 스케줄러에는 계속해서 일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는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5%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세팅하는 데 사용하신다면 무의식이 지배하는 95%의 시간 동안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세팅이 필요할까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햄버거를 주문할 때 재료들을 직접 고르고 선택하는 것에 익숙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메뉴를 고르는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추가 재료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직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한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 세팅이라는 것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환경을 세팅해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저것 모두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방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최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가장 일이 잘 되면서도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을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찾다 보면 본인만의 색깔을, 또 본인만의 행복을 결국에는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 끝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를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기개발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줄 하루를 구조화하는 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Saves 10 minutes.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한 1분, 이것은 실제로 일을 실행하고 끝내는 데 필요한 10분을 절약해 줄 겁니다. 가능하다면
내일 할 일을 전날 밤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음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종이에 써 내려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 끝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밤에 이것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메일을 체크하고 전화를 하고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날 해야 할 일을 모두 적어 내려가는 것이죠. All successful people work. 성공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일을 하며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To set priorities on your list before you begin. 리스트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 리스트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무조건 빠르게만 실행에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리스트를 훑어보고 80대 20 법칙을 적용해보세요. 만약에 10가지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 중에 2개는 정말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덜 중요한 것이겠죠. 때로는 90대 10 법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일이 있어서 이 중에 1개밖에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완벽히 끝내야 할 업무 딱 1가지만 정해보세요. 저는 지난 가을에 36일 동안 15개국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모든 리스트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우선순위 작업을 미리 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날을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끝낼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Comes from project completion. 인생의 모든 성공은 프로젝트의 완성과 함께 옵니다. 멀티태스크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 안에는 해야 할 몇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Organize your projects by sequence.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조직화하고 해야 할 업무들을 순서대로 정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 프로세스를 싱글 핸들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공 전략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생산성을 5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으세요.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이 3가지 팁을 통해서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목표를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You need an effective action plan.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실행 플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Clarity is the most important. 목표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명확성입니다. 더 많은 돈, 더 건강해지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 이러한 목표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얼마의 기간 동안 갖고 싶은가? 어떤 체형을 원하는가? 몇 킬로의 몸무게를 원하는가? 이러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Most people have no idea what they really want.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호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모호한 목표는 무엇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지 모르게 만들죠. 이것이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종이에 써내려가세요. Programming it into your subconscious mind and 목표를 적어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질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환경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직 3%의 성인만이 목표를 써내려갑니다. 성공은 종이와 펜, 그리고 시작을 위한 몇 분의 시간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데드라인을 설정하세요. you must have a target time. 마감 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감 시간보다 목표를 빨리 이룰 수도 있고 늦게 이룰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forcing system. 이 데드라인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데드라인이 있을 뿐이에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수정해도 괜찮아요. 최대한 현실 가능한 데드라인을 설정해보세요. 네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것을 적어내려가 보세요.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적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적어보세요. 제거해야 할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복합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할수록 더욱 동기부여될 겁니다. 밀도 있게 구체적으로 계획할수록 실행 욕구가 더욱더 증가될 거예요. Organize by priority. 적어내려간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 맞게 정렬하시고 조직화해보세요. 빠르게 행동하고 시작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한 20%의 시간이 나중에는 80%의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위의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획해보는 겁니다.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종이에 직접 적어보는 것. 두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종이에 직접 적어보는 것. 세 번째, 각 행동들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 Plan each day, week, and month in advance. 하루의 계획은 다음 날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한 주의 계획은 다음 주가 시작되기 전주에, 한 달의 계획은 다음 달이 시작되기 전달에 계획해보세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조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움직여보는 겁니다.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맙니다. 의지 부족, 완벽주의, 과도한 목표 설정, 바쁜 일상, 명확하지 않은 성공 기준.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사 업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다짐한 것만큼 쉽게 포기하게 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급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회사가 그 모든 수행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목표 수립과 동기부여를, 재무팀은 예산 관리를, 인사팀은 인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겠죠.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있다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계획 수립과 일정 관리, 그리고 팀원 간의 소통을 총괄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싶다면 목표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특정한 결과물을 창출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사, 이메일 확인, 청소하기와 같은 일들은 프로젝트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같은 아침이라도 30일간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2kg 감량하기, 또는 4일 동안 모든 옷을 꺼내서 정리하기, 이런 것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시작과 끝을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면 그때부터는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본다면 자연스럽게 성공 확률은 높아지게 될 거예요. 1999년 구글은 목표 달성 이론인 OKR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을 도입한 구글의 몸값은 20년간 100만 달러에서 1,800억 달러로 1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OKR은 Objective Key Result의 약자로 달성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결과를 설정하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측정하는 목표 관리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계획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를 피드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책,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해서는 성공적인 수많은 기업들이 도입해보고 또 그 효과가 증명된 OKR이라는 목표 달성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개개인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목표 달성법이 목표와 실행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OKR은 진행 과정을 정확한 수치로 측정하고 이를 피드백해서 다음 계획에 적용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정해진 기간 동안 목표를 70%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기준대로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70%에서 100%로 목표를 다시 잡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준점과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복잡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계획을 세우다가 지쳐서 오히려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이런 분들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으면 무엇부터 실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은 제대로 계획해서 실천하시고 측정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